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은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번에 그 스포티파이에서 2022년 연말 총결산 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이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구촌 모든 팟캐스트 가운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팟캐스트 가운데서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팟캐스트 20% 안에 들었다라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된 팟캐스트 20% 안에 우리 팟캐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을 가장 많이 듣는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와우.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구 정복의 그날까지. 자, 지난 시간에 굽타 왕조가 산스크리트어로 공식 언어를 통일했다 말씀드렸죠. 자, 국민 여러분, 앞으로 모든 관공서에서는요 산스크리트어만 써야 됩니다. 그거 쓰지 말라니까요. 그거 인정 안 해. 통일돼요. 두 번째로 뭐가 통일이 되냐? 바로 종교가 통일이 됩니다. 힌두교가 이때 만들어져요. 굽타 왕조. 분명히 또 암기식 입시 교육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죠. 자, 밑줄 긋고 딱 힌두교가 탄생한 왕조는 굽타 왕조. 동글뱅이 돼지꼬리 땡땡. 하여간 이 힌두교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뭐였냐면 브라만교가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브라만교는 기본적으로 희생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브라만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튀쳐나간 것이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 브라만교가 잘못했습니다. 희생물 제사가 필요도 없고 스스로 수행을 하면 혼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자이나교와 불교의 장점을 다 합치고 기존 토속 종교 다 합치고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믹서기에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갈아서 컵에 도르륵 따른 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가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단 많아요. 자기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종교 종합 백화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 신이 공식적으로 3억 3천 명이 계시다고요. 힌두교란 말 자체가 힌두가 이제 인도란 뜻이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란 뜻이에요. 하여간 공식적으로 힌두교라는 게 탄생한 거, 종교화된 거는 이때 통일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브라만교는 이제 힌두교에 흡수된 거예요. 근데 브라만교가 희생양, 이 제사, 사제를 통한 구원, 요건 다 포기해도 한 가지는 포기라네. 바로 카스트요. 신분제도. 그래가지고 요 힌두교가 굽타 왕조의 공식 종교로 딱 자리 잡으면서 이때부터 카스트가 인도 땅에 완전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려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요. 이때부터는 그냥 인도하면 카스트예요. 근데 불교 또한 다른 종교도 탄압을 안 했어요. 왜? 어떻게 보면 불교도 힌두교의 일부분이니까. 불교 자체도 장려를 합니다. 어떻게 장려하냐면 일단 힌두교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불교가. 입으로 전해오던 불경,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뭘 한 줄 알아요? 이건 멋있어. 산스크리트어로 총정리를 해줘요, 나라가. 나무아미타불 이거 입에서 입으로 이게 전하는 거, 이거 그냥 대충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국가가 도움을 줄 테니까요. 이거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총정리를 합시다. 에?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온 승려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이 산스크리트어 불경을 한자로 옮겨요. 옮기기 쉽겠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스크리트어, 죽은 스크리트어, 산낙지어, 여러 개로 써 있는 불경들, 이거 중국에서 온 스님들이 이거 웃잖아. 이거 어느 걸 번역해야 되나? 이보게 법륜 스님, 요거 이 글자 알아요? 난 그거 모르는데요. 웃자지 이거 했는데 나라에서 굽타 왕조가 이걸 딱 하나로 통일시켜 준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다 종합해라. 중국에서 온 스님들이 대박, 이 뭐야 이거? 와, 아이니? 야, 이거 산스크리트어만 알면은 이거 다 번역되는 거 아니야? 대박, 빨리 번역하자. 와, 나무아미 더블 색즉시공 공즉시공.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때 중국 승려들이 요 산스크리트어 불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 금강경 다 이때 탄생한 거예요. 다 굽타 왕조의 불교 중흥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인도 편이 쭉 나가고 있는데 약간 생소한 역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을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딱 정리 중간에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이에요.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이고 굽타 왕조는 지금 right now 지금의 인도 정체성을 만든 왕조였어요. 힌두교, 산스크리트어, 지금 인도의 정체성, 카스트. 그러고 보니 그렇네. 지금 인도의 세 가지 정체성, 인도라고 하면 힌두교, 산스크리트어, 카스트. 이게 사회에 정착한 것은 언제다? 굽타 왕조였습니다. 이 굽타 왕조가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찬드라 굽타 2세 때였는데, 썬킴 잠깐만,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마우리아 왕조 만든 사람도 찬드라 굽타 아니었습니까?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맞잖아. 근데 지금 굽타 왕조를 가장 잘 나가게 만든 왕 이름도 찬드라 굽타 2세라고? 그거 어떻게 외우라고?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마우리아 왕국을 만든 사람은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굽타 왕조를 만든 사람은 그냥 찬드라 굽타 1세.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하여간 이 굽타 왕국이 잘 나간 거는 그 아들 찬드라 굽타 2세 때인데 인도에는 이런 야사가 지금도 전해지거든요. 찬드라 굽타 2세는 원래 둘째 아들이었어요. 형이 있어. 라마 굽타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봅시다. 원래는 라마 굽타 형이 왕 돼야 되잖아요. 인도도 당시 이제 장남이 세습을 하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찬드라 굽타 1세가 죽은 다음에 첫째 왕자, 장남 라마 굽타가 왕이 됐어요. 왕 된 다음에 이 라마 굽타가 샤카 왕국이란 전쟁을 해요. 샤카 왕국?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부처님은 내 고향. 부처님 고향이 사카 왕국이잖아요. 기억나시면서 사카 왕국의 성자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사카머니. 그게 이제 한자화된 게 석가모니다. 그 석가 왕국, 사카 왕국이랑 전쟁을 했어. 형 라마 굽타가요. 근데 너무 사카 왕국이 힘이 센 거예요. 부처님 여섯신 내 고향이. 계속 밀려. 이 라마 굽타가 스탑! 잠깐 휴전. 잠깐 쉽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카 왕의 이 뭐라고 얘기했냐? 왕국의 왕이 그래. 우리가 휴전해 주지.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뭡니까? 네 부인 내놔. 에? 네 부인 우리한테 넘겨. 미인이라면서.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인을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저 극악 무도한 놈들 죽을 때까지 싸우자! 했겠습니까? 라마굽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부인 미안하지만 이혼 도장 찍고 부처님의 고향인 사카 왕국에 가서 잘 살아. 제2 인생을 거기 잘 해준대.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부인을 내주려고 해요. 이 라마굽타가 그거를 친동생이었던 찬드라굽타 2세가 들은 거예요.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형수님을 지금 적국에 내준다고요? 와 진짜 형만 아니면 이제 확 그냥 야 미쳤냐? 형의 나약한 모습에 격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아 참네. 형수로 분장을 해요. 예뻤나 봐요. 저같이. 그래서 자기 형수 여자 분장을 한 다음에 나를 인질로 이제 날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카 왕 앞에까지 가요. 그대가 라마굽타의 부인인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카 왕국의 왕입니까? 그렇다. 고개를 들거라. 얼굴을 좀 보자. 고개를 들고 야 이놈 죽어라! 팍! 그래가지고 여자로 변장을 한 다음에 사카 왕 막사에 들어가서 왕을 찔러 죽여요. 찬드라굽타 2세가.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왕이 죽었는데 이 소식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라마굽타 왕 저 뭐야? 아유 자기 부인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야. 라마굽타 물러나라. 라마굽타 물러나라. 쫓아내요. 당연히 쫓겨날만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동생 여장하고 들어간 그 동생이 형 대신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굽타 왕국을 가장 잘 나가게 만들었던 찬드라굽타 2세예요. 그리고 이건 참 반전인데 자기가 구해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하여간 이때요. 그 인도의 이 문화, 예술, 기술 가장 정점을 찍은 시기인데 당시 이제 인도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칼리다사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이름은 하나 외우시면 좋아요. 사쿤달라라고 해서 거기 사쿤 홍어 좀 달라 삼합 해먹게가 아니라 사쿤달라라는 서사시 연극이에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뭐 인도를 가시면 TV 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뭐가 있어. 중국 가서 여러분 호텔방 가가지고요. CCTV 감시 테레비가 아니라 그 차이나 센트럴 TV 중국 관영 TV를 트시면 그 중국 호텔방에서 뭐 맨날 그 마오쩌둥과 똑같은 인민복 입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가면 틀면 나와. 계속 나와 그게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고. 왜? 그게 마오쩌둥이 그 장개석군 국민당군을 피해가지고 16,000km를 걸어가는 마오쩌둥의 대장정이라고 있거든요. 17개의 산맥을 걸어서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대장정. 그거 중국 가서 그 호텔 TV 틀면 맨날 그것만 나와. 인도 가시죠? 인도 호텔에서 인도 방송 틀면 맨날 나오는 게 이 사쿤달라라는 TV 드라마예요. 거의 무슨 뭐 우리로 치면 여인천하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슈룹이랑 그 다음에 이 대장금이랑 허준이랑 다 합친 거예요. 맨날 나와요. 사쿤달라. 즉 인도 대표적인 문학 작품인데 뭐 영국으로 치면은 뭐 햄릿 정도 되는 어떤 얘기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대표적 인도의 셰익스피어가 쓴
인도의 햄릿 사쿤달라가 옛날에 두산타 왕국의 두산타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갔어요. 오늘 참 사냥하기 좋은 날씨다. 저기 노루도 뛰어가고 폴짝폴짝 돼지도 있고 멧돼지가 꼴꼴꼴꼴꼴꼴. 사냥을 나갔다가 두산타 왕이 옥황상제의 딸 사쿤달라를 만나요. 네, 사쿤달라는 옥황상제 딸 이름이었어요. 만나서 첫눈에 빠라바라바바 한눈에 뿅 간다. 사쿤달라 너는 내 여인. 그래서 사냥터에서 결혼을 해요. 참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념 반지를 꽂아줍니다.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웃기잖아요. 사냥 떠날 때 이미 결혼을 할 걸 예상하고 반지를 갖고 갔다는 거. 이야. 어쨌든 연극이니까 사쿤달라한테 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에 올 때 이거를 징표로 보여주면 궁 문 열어주겠다고 자기는 궁으로 돌아가요. 이건 또 무슨 스토리야. 결혼했으면 데려가야지 궁으로. 그냥 놔두고 와요. 두산타 왕이. 당연히 이제 사쿤달라는 결혼한 남편인데 왕 찾아가서 남편 찾아가지고 궁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길에서 결혼 반지를 분실을 해버렸네. 사쿤달라가. 반지를 어떻게 하면 분실하나?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는 죽을 때까지 이게 분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빼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래서 분실하는 경우 많아요. 남자들 특히 술 먹고 거추장스럽다고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분실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사쿤달라가 이 결혼 반지를 분실한 순간 왕은 기억상실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사쿤달라랑 결혼했다는 그 기억만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결혼한 커플들이 바라는 바인가? 결혼 반지를 빼는 순간 내가 결혼을 했나? 당신 누구예요? 당신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나가세요? 어쨌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 사쿤달라를. 누구시죠? 왜 나보고 여보라고 하죠? 슬퍼요. 여보 날 못 알아봐요? 여보? 왜 나보고 여보라고 해? 사쿤달라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잘 가라 이놈의 세상.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립니다. 근데 찾아요 반지를. 이것도 웃기는 얘기야. 분명히 지상에서 잊어버렸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찾아. 분명히 어디 주머니에 쑤셔놨다가 못 찾은 것 거예요. 어머 내가 분명히 땅에서 잃어버린 반지가 왜 하늘나라에 있지? 다시 껴요. 끼자 뿅. 낀 순간 땅에 있던 왕의 기억이 돌아오네. 이게 무슨 일인가. 요거 참 우리 현실 결혼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에만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똑 뽑는 순간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있어. 나가. 야. 일단 사쿤달라가 다시 결혼 반지를 찾은 다음에 끼인 거잖아요. 왕은 우리 와이프 어딨어? 우리 와이프 하늘로 돌아갔다니.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부인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악마들과 싸우다가 악마를 다 죽이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사쿤달라랑 다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혹시 영화 관계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영화 한번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망한다고요? 근데 이미 인도에는 이 사쿤달라란 영화가 많아요. 신상옥 감독이 연산군 시리즈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우리 연산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등등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사쿤달라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드라마 아까도 말씀드렸었으니까 인도 호텔 가서 TV 틀면 나온다니까 사쿤달라가요. 이게 나름 이게 유럽으로 이 스토리가 건너가서 유럽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사쿤달라가 인도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슈베르트 있죠.
슈베르트도 이 사쿤달라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를 대표하는 작품, 인도를 대표하는 영화는 무엇인가? 새 얼간이가 아니라, 물론 새 얼간이도 좋은 작품이요. 사쿤달라다. 자, 굽타 왕조 때 만들어진 문학작품은 사쿤달라였어요. 굽타 왕조가 또 인류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아바타라는 수학자, 천문학자, 과학자. 뉴튼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리아바타한테. 그거 1975년도인가 인도가 최초로 쏘아 올린 인도 최초의 위성이거든요. 위성,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 이름이 아리아바타호예요. 이 수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왜 아리아바타가 인도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공헌을 했냐? 수학에서 0이란 제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1, 2, 3, 4뿐만 아니라. 여러분 1, 2, 3, 4 우리 쓰는 숫자 있잖아요. 그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인도에서 만든 숫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7, 8 그 기호. 인도에서 만든 그 기호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로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만든 거는 인도였어요. 이 아리아바타가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였냐면 수학자뿐만 아니라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일단 수학에서 제로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불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 공이란 개념을 만든 거기 때문에. 텅 빈 공. 불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색직시공. 공. 010. 그 공을 누가 만들었냐? 이 아리아바타가 만들었다니까요. 아리아바타가 없으면 010 이거 SK텔레콤 지금 못 써요 지금. SK텔레콤 고마워해야 된다니까요. KT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뭘 했냐? 아리아바타가 최초로 정확한 원주율을 계산해요. 3.14 뭐뭐뭐뭐. 그래가지고 아리아바타가 이게 서기 한 400년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죠. 정확한 원주율을 계산해가지고 아리아바타가 지구의 정확한 둘레를 계산해요. 그때 아리아바타가 계산을 한 지구의 둘레 길이가 현재 계산과 100% 일치합니다. 와우. 서기 500년에. 예. 그리고 이 아리아바타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지동설을 인류 최초로 주장해요. 코페르니쿠스 뭐 그거 아닌가요? 갈릴레오? 아니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물론 그 이전에 그리스 천문학자도 있었지만 이걸 최초로 공식화한 거는 아리아바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도가 수학 강국이잖아요. 자, 굽타 왕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굽타 왕조가 일단은 힌두교를 공식화했고 산스크리트어를 공식화했고 이 산스크리트어로 불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불경을 한자로 번역한 금강경, 반야심경 때문에 우리도 그 한자 불경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됐고 또 이 아리아바타라는 엄청난 수학자 때문에 010, 텅 빈 공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됐고 원주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게 됐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는 아라비아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인도가 만들었는데 그걸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굽타 왕조도 서기 550년에 멸망을 합니다. 왕창! 왜? 바로 훈족이 침공에 들어와요. 훈족?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튀르키예 편 할 때 초반에 계속 얘기했던 게 훈족이지 않습니까? 훈족이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
사막 지역에서 점점 서쪽으로 가다가 다 박살내면서 이동을 했다. 결국에는 헝가리 박살내고, 헝가리란 이름 자체도 훈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헝가리, 훈. 결국에는 게르만 민족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훈족이, 게르만 민족이 나 살자고 서쪽에서 훈족이 밀고 오니까 유럽에 있던 지금의 독일 지방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더 밀려서 남쪽 서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던 로마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거 로마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튀르키예 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훈족이 이동하다가 서쪽으로, 야, 저 밑에 있는 나라 어디야? 뭐 굽타란 나라인데요. 굽타 이름이 촌스러워. 박살내자. 인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훈족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훈족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사를 보면요, 중국사 공부할 때 가장 이때 모든 분들이 그 중국 역사책을 집어 던져요. 왜 이렇게 복잡해 중국 역사는. 그 책을 집어 던지는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때인데, 안 해. 난 삼국지까지만 할래. 나 뒤에 안 할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삼국지의 최종 승자는 유비가 아니에요. 유비가 세운 촉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세 나라가 삼국시대의 삼국이잖아요. 유비가 세운 촉나라가 제일 먼저 망해요. 그런 다음에 손권이 세운 오나라 망해요. 삼국시대의 최종 승자는 조조가 실질적으로 세운 위나라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라고 해서 소설입니다. 연의란 말 자체가 소설이란 말이거든요. 정사삼국지와 달라요. 정사삼국지에는 조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다 역사 왜곡해가지고 유비를 주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삼국시대의 최종 승자는 위나라다. 근데 이 위나라도 곧 망해요. 그러면서 진나라는 나라가 또 들어와요. 위진 됐죠? 근데 이 진나라는 집안 싸움으로 금방 망해요. 그러면서 북쪽에는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 5호 16국이라는 북조가 만들어져요. 지금 베이징 북은 북조. 헷갈리시더라도 잘 따라와요. 남조는 이 진나라가 완전히 안 망하고 이게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 해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지금 상하이 부근에서 겨우 살리거든요. 이게 남조예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가 형성이 되는데, 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쪽에 있는 그 왕조들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5호 그 오랑캐 호자 5호 16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누가 통일하냐면 한 나라가 통일을 해요. 바로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하는데, 북쪽에 있던 오랑캐 나라들을 다. 오랑캐다 보니까 북위도 오랑캐족이에요. 이 나라는 누가 만들었냐? 선비족이란 나라가 만든, 선비족이 북쪽 중국을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위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선비족이 갑자기 이 북쪽 지방의 최강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이 북방 유목민족의 그 터줏대감이던 흉노족이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야, 너희 흉노 방 빼. 넌 누구니? 나 북부 중국을 새로 통일한 선비족이란 사람이야. 야, 같은 유목민족이라고 너랑 나랑 레벨이 같다고 생각하나? 야, 방 빼, 흉노. 방 빼. 너 내일까지 너 무슨 확정 신고하고 뭐 이러면 안 돼. 방 빼. 그래가지고 선비족에게 밀려나요. 원래 있던 그 북방 유목민족이 흉노족이.
어디로 가나? 동쪽으로 가면 한반도고 바다잖아요.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흉노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흉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서양에서는 HUN, 훈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흉노족이 바로 훈족이에요. 그래서 선비족에게, 북위를 건국한 선비족에게 점점 흉노가 서쪽으로 밀려가요. 열받죠.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흉노가, 훈족이. 야, 열받은 김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 다 박살내버릴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 흉노, 훈족이 유럽까지 쳐들어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게르마니아, 지금 독일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 기억나시죠? 로마 시대 때는 게르만족이 야만족이었다고. 그거 영화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 보면은 My name is Maximus, Great General of Roman Empire. 제가 지금 잠깐 러셀 크로 성대모사를 했는데, 러셀 크로 글래디에이터가 로마 대장군이 어떤 숲속에서 야만족이랑 전투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 그게 게르만족이거든요. 야만족. 이 게르만족도 야만족인데 더 야만족인 흉노족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게르만족이 야, 우리보다 더 야만한 애들이 온다. 야, 눈 쭉 찢어지고 머리 크고 이방 수염 난 애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